오늘은 왜 이렇게 꾸며 입으셨죠? 저희가 영상 편집하는 동안 100명이 넘어서 152명? 벌써 150명. 그때 딱 100명. 맞아. 100명 넘었어. 했는데 갑자기 152명까지 찍어가지고 1000만남 썰이라도 먼저 빨리 풀어야겠다 음. 싶어서 저희가 1000만남 때 입고 있었던 옷을 그대로 입어봤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죠? 22년 22년 9월 23일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22년 9월 23일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었는데 사실 여긴 그대로가 아니긴 하죠. 예, 가죽 자켓이 이 디자인이 아니었는데 다른 거였는데 사라졌어요. 누가 잊어버려가지고. 그죠? 네, 뭐 그렇습니다. 이것도 썰을 풀다 보면 나올 나오는 얘기라서 같이 첫 만남 썰을 풀어보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첫 만남부터 연애 시작까지 연애 보실 시작까지 좋아요. 그거랑 간단하게 자기소개, 구독자 100명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도 같이 얘기하면 좋겠다고 했었으니까 간단하게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사람은 저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시작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뭘 얘기해야 될까? 일단 저희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자면 저희는 동갑내기 커플이고요. 둘 다 뼈레즈고 둘 다 진짜 뼈레즈라서 저는 정체화를 중학교 때 처음 했었고 그 뒤로도 다 여자만 만났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거 치고 제가 엄청 벽장이었어요. 이게 뭔가 아우팅이 걱정돼서 그런 것보다는 너무 극강의 내향인이어서 약간 낯선 사람 만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고 그래서 이쪽 술집이 있거나 이쪽 클럽이 있거나 뭐 커뮤니티가 있거나 이런 거 알고 있었는데 굳이 막 스스로 나서서 하는 편은 아니어서 그래서 그냥 벽장 인생을 몇 년간 하다가 이쪽 술집을 두 번째 왔을 때 이제 자로를 만났었던 거죠. MBTI는 INFJ이고요. I가 100이 나오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미술을 좀 오래 전공을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미대 입시에 질려가지고 약간 건강 상태 이슈도 있었는데 지금은 글을 쓰고 있는 직업을 하고 있고요. 이전 영상에도 언급이 되었었는데 웹소설 작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웹소설 PD도 같이 겸업을 하다가 지금은 퇴사를 하고 잠깐 쉬고 있는 중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 저희가 이것저것 진짜 공통점이 정말 많아요. 저희가 뭐 가치관이나 그런 것도 되게 잘 맞는데 유일하게 다른 게 저는 진짜 극강 고양이파인데 여기는 극강 강아지파예요. 저는 고양이를 좋아해서 본가에 고양이를 키우고 있고 여기는 또 본가에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어요. 연애 횟수도 얘기할까? 연애 횟수도 얘기했지. 삼고초려? 삼고초려. 제가 밀고 있는 거지. 저희가 또 공통점 중 하나가 저희가 둘 다 제대로 해본 연애는 딱 3번째거든요, 서로가. 둘 다 3번째 연애에서 가장 안정적인 사람을 만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도 자로 만나기 전에 2명 정도를 만났는데 둘 다 그렇게 좋은 연애 경험은 아니었고 저의 기본 프로필은 이 정도입니다. 뭐 키 같은 걸 얘기하자면 저는 163으로 평생을 알고 살았는데 여기가 166이거든요? 근데 키 비교를 해봤는데 도무지 3cm 차이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난 평생을 163으로 알고 살았는데? 그래서 다시 재보니까 제가 160이더라고요. 자기소개하세요 이제. 저는 나이는 뭐 동갑인 99년생이고요. 저는 MBTI는 ENTJ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종이 또 인테리어에서 현장직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딨어요? 그래서 제가 주말이 없고 휴일이 없고 저 규칙적으로 쉬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지금은 좀 뭐 여러 사건들이 있어서 이직을 해서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죠? 좀 중요하게 현장 전체적인 관리를 하면서 지내고 있어가지고 또 이제 막 프랜차이즈 좀 시작을 하고 막 이래서 사실 지금 제대로 쉬는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제가 스타트업으로 들어가신데 선임 본부장님이 일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휴일은 없지만 여차저차 잘 쉬면서 같이 잘 보내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쪽 술집이나 이쪽 클럽 사장님들이랑 또 사장님이랑 좀 친해진 계기도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제가 정이 되게 많은 스타일이고 제가 극강 2라서 제가 진짜 MBTI가 2냐는 얘기를 많이 들을 정도로 극강 2라서 친해지면 또 정이 많아가지고 사장님 뭐 거울이 깨졌다든가 뭐 변기가 깨졌다든가 이러면 이제 사장님 그거 그냥 제가 해드릴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명예 직원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래서 가게가 한 3개 있죠? 2-3개? 명예 직원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공과 쪽이고 저는 완전 예술계 쪽이어서 이것도 되게 신기해요. 저는 공업고등학교 나왔는데 저는 예술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완전 달라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 얘기도 들어보면 많고 진짜 신기해요. 서로가. 신기해요. 저희가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비슷하고 잘 맞는 부분도 많은데 완전 정반대인 부분도 많아요. 뭐 고양이랑 강아지파라든가 맞아. 예고랑 공고라든가. 그 여기 완전 서울 사람인데 저는 충남에서 나고 자랐는데 진짜 시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신기해. 재밌어요. 그래서 완전 저희가 둘이 완전 다르고. 춤추는 거 좋아하세요? 저 춤추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쪽 힙합 클럽도 되게 자주 갔었고 진짜 한 3개월 내내 모든 오픈 날에 다 가서 그리고 심지어 오픈 청소를 돕고 오픈을 하고 마감 때까지 있고 마감 청소를 하고 집에 가는 삶을 살았던 한동안 그렇게 놀았죠. 그게 약간 이어지는데 하루랑 첫 만남 이후에 바로 좀 자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되게 잘 놀아요. 재밌게. 근데 약간 그 잘 논다는 게 막 사람 꼬시고 막 이게 아니라 진짜 춤을 추기 위해 클럽을 가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진짜 춤을 열심히 추고 막 재밌게 미친 춰요. 듯이 춰가지고 뭔가 뭘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언젠가 나중에 구독자 수가 더 늘고 교류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늘면 나중에 따로 Q&A 받아도 될 것 같긴 해요. 그게 더 편할 듯? 아무튼 자기소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첫 만남 썰. 첫 만남 썰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각자 관점이랑 입장이 달라요. 왜냐면 이게 오해 아닌 오해가 살짝 섞여 있는 상태였었어갖고 그러면 우선 제 입장에서 얘기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로 입장을 부연 설명으로 덧붙여주는 걸로 때는 9월 23일 21일인가 23일에서 24일 자정으로 넘어 그치 기다리는 거지. 때는 9월 23일이었는데 저는 원래 엄청 복장이었고 친한 언니가 이쪽 술집을 한번 헌팅 이벤트를 이미 한번 이전도 한번 열었었어요. 약간 합석 이벤트였었는데 그걸 한번 갔었었는데 진짜 별일 없이 저는 그 친한 언니랑 술만 정말 열심히 오지게 마시다가 그 언니가 한 번만 더 가보자 해서 9월 23일에 또 그 이벤트를 열길래 이번에도 가보자 해서 갔었거든요. 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는 딱히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거나 한눈에 제 눈을 사로잡은 사람이 있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때 이제 뒤에서 문이 딱 열리고 한 테이블에 3명이 들어와 앉더라고요. 근데 그 가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긴 머리였는데 그 테이블 3명만 머리가 다 짧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희 언니한테, 친한 언니한테 와, 저 테이블 박 터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자로가 있었죠. 근데 또 되게 공교롭게도 저희가 위치가 제가 여기 앉아있으면 자로가 옆에 맞은편이어서 서로 얼굴을 마주볼 수 있는 자리였어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힐끔힐끔 볼 수 있는 자리? 얼굴이 보이는 자리 맞아. 맞죠? 그래서 오 하고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되게 내 스타일인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 그때 그냥 확 꽂혔던 것 같아. 인상이나 이런 거에 그냥 확 꽂혀가지고. 근데 제가 극강의 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맨정신이었으면 합석 신청을 못 넣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술을 조금 마신 상태였고 조금 들뜬 상태였고 저기 테이블 박 터지겠다. 저기는
조금 빠르게 얘기를 넣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기 언니랑 용기를 내서 제가 먼저 합석 신청 이쪽으로 날렸었어요. 이게 제 입장에서는 진짜 웃긴 게 저는 이게 저희를 뭐 일주일 다 쳐다보고 뭐 저희만 그때 얘기하는 다 저희 테이블에 시선이 쏠렸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그 결혼식장에 신부 입장하듯이 여기 들어오자마자 제가 딱 출입구 뒤에 등지고 앉아 있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보이는 자리였는데 여기 들어오자마자 모든 시선이 뒤로 쏠리는 거여서 뭐지? 하고 봤는데 딱 들어왔어. 어차피 3명이어가지고 제가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랑 같이 갔었는데 A라는 친구가 부산 사는 친구였어가지고 이제 제가 그 전에 클럽을 갔다가 너무 재밌어서 가자 너 서울 올라오면 가자 이랬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언니 나 다음 주에 바로 또 서울 가. 한번 야 그래? 그럼 내가 너 왔을 때 클럽도 가고 우리 술도 먹자 하면서 술집을 찾아봤는데 어쩌다 보니까 만나니까 다 멋잡이라서 역시 멋잡 주변은 멋잡이 모이는 법이죠. 그래서 앉아있다가 이제 애들이 완전 A 친구 B 친구 그 둘 다 동생인데 둘 다 너무 극강의 아이여서 낯선 사람한테 말 잘 못 거는. 그죠. 그러면은 헌팅이란 걸 할 수 없는 애들이라서 이제 술 시켜놓고 뭐하고 이제 물어봤죠. 너 왜 마음에 드는 사람 없냐? 이거 누구한테 날리고 싶냐? 이랬더니 쓱 보더니 애들이 아직 모르겠어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길래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애들이 듣자니까 언니는 없어? 언니는 없어? 이래가지고 저도 이제 쓱 봤어요. 근데 정말 다른 사람들 얼굴 진짜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진짜 거기에 막 몇 테이블이 있었는지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냥 딱 그것만 기억나요. 출입구 앞쪽에 출입구를 등지고 서 있던 단발머리가 있었거든요. 단발머리가 있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그것만 기억나요. 여기가 막 어떻게 생겼고 누가 있었고 몇 명 있었고 싹 다 기억 안 나고 그냥 쓱 둘러봤는데 그 단발머리가 그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예뻤어요. 그래서 야 출입구 앞 단발머리 내 취향 이러면서 장난을 쳤는데 이제 그래서 오 언니 날려 그래서 아니야 안 돼. 저긴 2명이잖아? 안 돼. 친구들 신중해. 이러면서 장난을 치고 나서 합석 신청이 날라온 거예요. 근데 저희는 3명이고 쪽지는 2개가 와서 이제 A라는 친구가 선택을 못 받은 상황이라 이제 어떻게 널 두고 가겠냐 뭐 우리끼리 이제 어느 테이블에서 왔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뭐 어떻게 한 명 빼놓고 가냐 말자 뭐 어떻게 그냥 뭐 이랬는데 이제 그 A라는 친구는 괜히 자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칠까봐 미안해서 그럼 일단 어디 테이블에서 왔는지라도 물어보자. 우리가 맞네 그걸 안 물어봤네 해서 직원을 다시 불러서 어느 테이블이에요 했더니 가리킨 게 이쪽 테이블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난리가 난 거죠. 언니 그 테이블이잖아 언니 빨리 가 약간 이렇게 돼서 제가 합석 신청을 날리고 나서 바로 반응이 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니랑 그냥 암묵적인 거절이겠거니 하고 술을 그냥 밀어넣어서 먹고 있었는데 그때 하필 동기 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였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언니가 가고 저 혼자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누가 그 합석 신청 응답 쪽지를 이렇게 쓱 내밀면서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자로였어요. 근데 전 진짜 합석을 할 줄 몰랐거든요. 찾아올 줄 생각도 못했어가지고 되게 뚝딱거렸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사실 그때 기억이 잘 없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때 기억이 잘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자로가 합석 신청 응하러 왔다 해서 의자 끌고 와서 같이 앉고 그러고 그냥 평범하게 서로 어떤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인지를 얘기를 했었죠. 그때 약간 첫인상이 되게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어. 엄청 자기신감 넘치고 되게 자기 확신 강한 사람이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가지고 그게 되게 좋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 첫인상이 되게 좋긴 했었고 그때 제가 취업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된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왜 그랬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제가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게 그때 있었나 봐요. 일 얘기도 하고 서로 어떤 일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제 일에 대해 되게 열심히 설명을 했었나? 뭐 그랬을 거야. 그걸 되게 좋게 봤다 하더라고요. 그게 조금 놀랐어. 그랬었고 그러다가
어떻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둘 다 약간 오타쿠 성향이 있는 것도 알게 됐었고 둘 다 코스프레 한다는 얘기를 자로가 먼저 얘기했어요. 자기가 전 여친이 지금 하고 있는 코스프레 뮤지컬 팀 같은 팀원이다. 그래서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코스프레 한다는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저도 코스프레 했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서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저보다는 친한 언니랑 자로가 더 많이 떠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친한 언니도 E였고 저는 I여가지고 약간 직업 특성상 제 얘기를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 걸 더 잘하는 편이어서 사실 첫 만남이나 약간 단체 모임 그런 데서 저는 제가 입을 잘 안 여는 편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내 헌팅? 그러니까 내 합성 요청에 응한 건데 친한 언니랑 열심히 떠드니까 뭐지? 이 사람은 이 사람 의미를 잘못 해석했나? 내가 날린 건데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살짝 했었고 그랬었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가게 마감 시간이 다가왔을 때 이제 자로가 저한테 저희 이번에 새로 생긴 클럽 갈 건데 혹시 같이 가실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진짜 시간이 짧게 남긴 했었어. 자기가 자기 맞아, 테이블 시간이 맞아. 짧게 넘어가지고 한 30분도 안 남았었던 상황이었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저희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애프터 신청을 한 거죠? 그죠? 그쵸? 저는 사실 클럽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몇 살이었지 그때? 24? 24. 24인데도 클럽을 한 번도 안 가봤었어요 그때. 클럽을 가자고 얘기를 해서 그때는 약간 첫 만남의 클럽? 약간 이런 생각도 살짝 했었고 그러다가 근데 가보고는 싶은 거예요. 이제 궁금하니까. 왜냐면 이쪽 술집도 두 번이지만 나와보긴 했고 클럽을 가본 적도 없는데 같이 있던 언니는 그래도 클럽에 몇 번 가봤던 언니라서 진짜 이번 기회가 아니면 두 번은 못 가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다가 알겠다고 했었죠. 어쨌든 자주 갔었던 그 클럽을 갔었죠. 그래서 거기서 클럽에 처음 들어가서 예거밤인가를 예거밤을 처음 먹어봤는데 예거 바트를 시켜가지고 예거밤을 계속 따라 마셨어. 바트를 시켜서 예거밤을 만들어줘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량을 넘겼죠. 그래서 사실 그때 기억이 잘 없어요. 근데 나는 이제 전 춤을 추거나 그런 거를 그렇게 막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냥 앉아 있었고 여기는 내가 앉아 있든 말든 열심히 춤을 추셨고 거기에서는 딱히 뭐가 없었고 그래서 약간 내가 지루해 보였나 봐요. 제가 그래서 먼저 자로가 다른 클럽도 한번 혹시 가볼래? 하고 다른 클럽으로 3차? 따지고 보면 3차지? 3차를 그렇게 이동을 했죠. 그 테이블에 가서 언니랑만 계속 얘기를 한 것도 이게 아이라서 솔직히 제 인생 처음 본 아이의 진짜 찐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좀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무슨 공통 관심사를 어떻게 끌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 언니도 막 되게 즐겁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이 언니가 이제 합격 신청을 보냈던 친구가 이제 그 자리에 없었어가지고 또 미안해서 그래서 그 언니 좀 눈치를 보면서 이제 그 언니랑 얘기도 하고 근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눈치는 계속 보이고 근데 이게 이 언니 눈치 보이는 거 플러스 내가 계속 여기한테 신경 쓰고 하면은 여기도 너무 부담스러워 할 것 같고 약간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서 결국엔 약간 그런 상황이 돼서 요렇게 하고 또 여기는 말이 없어요. 그냥 웃기만 하고 계속 말이 없어서 계속 그 언니랑 얘기를 한 거고 클럽에 가자고 한 것도 약간 저랑 클럽 가서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이 사람들은 가야 돼. 근데 저희는 이미 다음 거를 이미 테이블까지 다 잡아놓은 상태여서 지금 좀 헤어지긴 아쉽고 근데 여기도 이제 좀 지금 당장 집 들어갈 거 아니고 심심하고 하면은 저희 테이블 잡았으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아쉬우시면 오셔도 된다 언제든 저희는 상관이 없다. 약간 요런 뉘앙스의 얘기였는데 여기 이제 갑자기 솔직히 이해는 다 그래도 클럽 가실래? 그랬었죠? 그래서 첫 번째 클럽에 가서도 사실 그 테이블이랑 똑같은 뉘앙스로 이 언니는 너무 잘 놀아. 뭐 노는 거를 춤추고 하는 걸 언니도 너무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데 제 친구들은 싹 다 아이여가지고 앉아있고 여기도 아이라 앉아있고 근데 저 언니는 혼자 춤춰. 냅둘 수 없잖아. 약간 혼자 소외되는 걸 잘 못 보는 성격이기도 해서
그 언니를 막 챙기는데 저희 자리가 또 바로 에어컨 앞이었어가지고 근데 그때가 또 초가을이었어서 엄청 추운 거였는데 여기가 좀 많이 추워하고 이래가지고 왜냐면 이 옷에 겉옷 없이 그냥 갔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제 옷 벗어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사람은 이 사람 챙기면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신경을 쓰고 약간 뉘앙스를 보여줄 수 있는 게 그 상황에서 약간 제 판단은 유일하게 옷을 벗어주는 거였어가지고 그래서 옷을 벗어주고 근데 그걸 겨우 못했습니다 그러시고 근데 뭐 술도 얼핏 다 마셔가고 이 친구들도 한 명이 부산에서 왔다 그랬고 그 친구들도 이제 클럽이 처음인 거였어가지고 이제 또 다른 클럽을 가보고 싶다 얘기가 계속 나왔어서 혹시 다른 클럽 갈까 얘기 중인데 갈래? 하고 물어봤는데 궁금하긴 하다. 뭐 그 언니가 그랬는지 자기가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서 이제 궁금하긴 하다. 그래서 한번 그냥 찍먹만 하고 올래? 이래가지고 이제 다음 클럽 넘어갔는데 그러지 말았어. 그러지 말았어야 됐다. 다음 클럽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요. 거기 안에 들어갔을 때까지도 나는 약간 취해 있었는데 제가 술이 진짜 빨리 깨요. 저는 숙취도 진짜 금방 오고 진짜 훅 하면 정신을 차리는 편인데 귀여워. 자로가 좋아하는 과자입니다. 프렌치 파이. 나 초코하임도 좋아해. 초코하임도 좋아해요. 초코하임 얼려 먹으면 맛있어. 맞아. 귀여워. 일단은 좀 끌렸대. 아무튼 다음 클럽으로 넘어갔죠? 근데 거기서 여기가 많이 그 취한 취한 거예요. 그 클럽으로 이동해서 뭐 술을 조금 더 마셨고 했었나? 그래가지고 여기서 좀 많이 취한 거예요. 근데 많이 취하다 보니까 들이대기 쎄. 에이, 아마 여기는 그 전까지 저랑 뭐 같이 있기도 힘들었었고 뭐 제대로 플러팅이든 뭐든 못했었었고 첫 번째 클럽에서 아마 오픈 시간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친한 언니 옆에 같이 있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클럽은 좀 사람이 많은 편이어서 이제 여기가 본격적으로 저랑 같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둘이 이제 붙어있게 됐었고 일행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처음 만난 술집에서 저희가 막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나가는 길에 마음에 들었던 거죠. 마음에 들어가지고 인스타 아이디가 적힌 쪽지를 주고 나갔어요. 근데 사실 그걸 보면서 제가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그걸 불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는데 제 손을 이렇게 잡고 화장실 앞인가? 기억도 안 나? 화장실 앞이었던 건 기억나. 갑자기 저를 야 많이 취했어요. 이게 원래 성격이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성격이 안 그러거든요. 안 돼. 안 들을 거야? 감내해야지. 화장실 아! 그러니까 화장실 입구가 있고 입구 앞에 이렇게 벽이 있는데 저를 진짜 이렇게 벽에다가 몰아 세우더니 진짜 여기까지 다가왔어요. 그렇게 가까운지 기억이 안 나. 어? 너 진짜 그렇게 가까운지 기억이 안 나. 진짜 엄청 가까워서 여기까지 해서 저는 그래서 순간 키스하려고 이러나? 했었어요. 좀 시겁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서 하는 말이 그 인스타 쪽지 버릴까? 이랬어요. 버릴까? 아니면 가지고 있을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눈치가 없는 편은 아니어서 어떤 뜻인지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까지 부담스럽다고는 느끼지 않았어가지고 그 쪽지 놔줘 해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가서 버렸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 입장에서도 플러팅 오케이 한 느낌이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엄청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야 됐어. 엄청 취했어요 그때. 저는 몰랐죠. 그대로 저를 손을 잡고 술 한 잔 더 마시자 해서 바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술을 시켜놓고 이제 술을 놓고 뭔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제가 술을 시켜놓고 술을 여기다 놓고 있으니까 제가 그걸 사진 찍고 있었는데 그 옆에 다가와서 같이 셀카 찍자고 했어요. 이거는 자로 핸드폰인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을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대로.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셔터를 눌렀는데 이렇게 보물에 뽀뽀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되게 설레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 물론 있을 그지. 거야. 근데 이건 제가 생각해도 좀 물론 있겠지만 많이 잘못하긴 했다. 물론 있을 거예요. 왜냐면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그런 걸 되게 설레는 로맨틱한 장면을 연출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저는 정말 여기서 딱 술이 확 깨면서 한 거예요. 이게 맞나? 했었었죠. 그렇게 뽀뽀를 당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진짜 취해서 약간 이런 얘기들 뜨문뜨문 기억이 나요. 화장실로 데리고 와서 화장실 구석에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까지 가까웠다고? 약간 이런 포인트들에서 살짝씩 놀라고 뭐 뽀뽀를 했던 거는 사실 약간 딱 그 뽀뽀까지는 약간 경계가 애매한? 굳이 막 그러니까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할 수 있고 막 예, 왜냐면 저는 성인 이후로도 그 당시까지도 저희 아버지랑도 뽀뽀하고 지냈고 심지어 저희 오빠랑도 뽀뽀하고 지냈고 막 이랬어가지고 이제 오빠 장난치고 괴롭힌다고 이게 이성이 있었던 상황이었으면은 아 이 사람은 부담스럽지 않아 이게 생각이 됐을 텐데 이성이 없던 상황이라 얼마나 취하셨죠? 저 진짜 많이 취했었어요. 거기서 좀만 더 마셨으면 바로 그냥 휘실 수 있는? 왜 좀- 뽀뽀하셨죠? 술김에?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미 합석 신청이 돼서 앉았을 때부터 이미 너무 좋았어요. 이미 어떻게든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싶다까지도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어느 포인트에서 반했죠? 이거 왜 자꾸 넘겨? 자꾸 눈을 콩나물 먹고 가려. 이특이 돼. 눈을 가려. 아니 이게 제가 저는 어쨌든 일을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고 일에 약간 좀 진심인 성격이라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이 일에 마음을 주면 그 일에 진짜 우리 뭐 주말도 없고 막 짜증나 하는 욕을 해도 눈에서 빛이 나요. 근데 딱 그 당시에 하루가 그랬어요. 작가 일도 그렇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해. 지금도 너무 마찬가지고 그게 너무 저는 그 전부터 누가 이상형을 자기 일에 프라이드 있는 사람 그걸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자기 일에 프라이드 있는 사람들 하루가 너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얼굴도 제 취향에서 일단 같죠? 근데 제가 그렇게 맨날 말로 하고 다니는 자기 일에 프라이드 있는 사람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알바를 또 오래 하고 알바 끝나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취업을 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을 되게 많이 봤어가지고 말하는 걸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인다는 보이는데 정말 약간 차분하고 침착한 약간 좀 신중한 그런 사람인 게 느껴지면서도 근데 그게 딱딱하지 않은 사람인 것도 느껴지는 게 막 저랑 그 언니랑 막 농담하고 있으면은 옆에서 계속 리액션 해주고 저는 예뻤었거든요. 근데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저는 얼굴을 정말 안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구하게 외적 취향 진짜 없어? 없어? 라고 물어보면 딱 뽑는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갯모에 있는 사람? 약간 이쁘다고 하기엔 귀여워. 귀엽다고 하기엔 이뻐. 약간 그 애매모호한 그 얼굴 알아? 나 애매모호함 되게 좋아. 이랬는데 딱 하루가 그런 거야. 처음에 봤을 때는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루의 인상이 무표정일 때랑 웃을 때랑 이제 인상이 확 갈리는 편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때 언니가 없었나? 뭐 이래가지고 좀 표정이 그냥 살짝 무표정이었어가지고 예쁘다 약간 분위기 있다 약간 이 생각인데 만나서 막 얘기를 해보고 하는데 계속 웃고 막 이러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예뻐. 근데 귀여워. 약간 그런데 자기 일에 프라이드도 있어. 이미 안 반할 수가 없는 제가 이미 유구하게 얘기해왔던 이상형들의 부합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가지고 이미 거기서부터 반한 상태로 하루한테 뭐 제대로 뭐 어떻게 어필을 해볼 수도 없었고 사실 이대로 보내면 진짜 그냥 애매하게 끝나겠다 해서 이제 진짜 말대로 두 번째 클럽에 갔을 때 이제 3차를 갔을 때는 다른 사람 다 놀고 사람들도 많고 어차피 다 취할 대로 취했고 막 이러고 저는 진짜 많이 취하니까 이제 이성을 잃고 이성의 끈을 잡지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원래 안 그래요. 원래 취하면 그렇게까지 막 남한테 들이대고 그런 편이 아닙니다. 근데 약간 이미 살짝 긴장이 거기서 굉장히 좀 풀렸던 것 같아. 딱 거길 들어가면서 좀 풀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성의 끈을 자꾸 놓치면서 이제 너무 좋은데? 약간 너무 좋은데? 약간 아니 어떻게 약간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됐죠? 그래서 지금 사실 그닥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랬었대요. 취했을 때 기억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이후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제가 사실 면전에 대고 싫다는 얘기를 정말 못해요.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해서 사람 눈치를 많이 봐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되고 게다가 충청도 사람 특징이 직설적인 발언을 정말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돌려 얘기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얘기했을 땐 진짜 화나거나 뭐 진짜 선을 넘었을 때 근데 딱히 그런 게 아니라 좀 애매하잖아요 사실. 술 먹었고 플러팅이 한번 오케이를 날렸고
그리고 클럽까지 갔는데 그 정도 스킨십은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그 정도로 이해도도 없는 상황이었고 뭐 사람을 많이 만나봤거나 약간 연애 목적으로 사람을 만나봤거나 그런 것도 없었었고 애매해서 아리까리하는 와중에 슬슬 너무 시간이 늦으니까 첫 차를 탈 거냐 어쩔 거냐인데 첫 차를 타기로 했었어요. 처음에는 노래방으로 넘어갔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술이 깨기 시작한 거죠. 저는 술이 깨면 생각이 많아져요. 그때도 계속 어필을 했었거든요. 노래방에서 약간 옆자리 앉고 이동하는 내내 계속 뭐라 말을 걸었어요. 노래방에 갔는데 꼭 제 옆에 딱 붙여서 앉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좀 당연한 건데 저는 이미 약간 이만큼 경계심이 차오른 상태였는데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하니까 슬슬 좀 부담스럽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제가 면제되고 싫은 소리를 못하니까 같이 갔던 언니한테 나 집 가고 싶어 부담스러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는 그냥 조용히 나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그냥 가려고 우리 집 가려고 너무 취해서 너무 피곤해서 하고 그냥 쓱 나왔는데 되게 잡았었거든요. 왜 벌써 가냐 가냐고 데려다 줄게? 약간 마중 나가줄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괜찮아 앉아있어 괜찮아 우리끼리 갈게 안녕 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따라 나오더라고요. 추워해서. 네, 왜냐면 여기서 아무것도 안 입은 상태로 새벽까지 있었으니까 엄청 추워갖고 덜덜 떨었고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가죽 자켓을 이렇게 벗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한 뒤여가지고 진짜 극구 거절했어요. 진짜 괜찮다. 심지어 이 안에 반팔이었거든요? 아니 본인도 안에 반팔이면서 그걸 벗어주면 너무 어떡해 했는데 근처에 차가 있어서 거기 옷이 하나 더 있다 상관없다. 그때는 추위를 별로 안 타나 보다 했거든요? 아니 엄청 타요 추위. 진짜 엄청 많이 타요 추위를. 그래서 그때 생각해보면 진짜 어지간히 내가 마음에 들었나 보다 그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서 한 방을 더 날리셨죠. 맞아. 가죽 자켓을 제가 계속 거절을 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거라도 벗어줘야 이거를 돌려주는 면목이라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되게 설레는 대사처럼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게 강렬한 부담감으로 또 2차로 한번 타격이 왔었어갖고 이거 진짜 받으면 안 되겠는데 했는데 귀엽고 저한테 줬죠. 그때 자기 뭐 입장 얘기할 거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어서 얘기해도 돼요? 네. 아무튼 그렇게 집으로 귀가를 하고 이제 연락처 교환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카톡도 다 있었고 인스타 팔로우도 했었어. 그러고 당연히 여기서 이제 카톡이 계속 왔었죠. 뭐 집 잘 들어갔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일상적인 얘기를 이제 여기서 많이 보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부담스럽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톡 답장을 잘 안 했어요. 진짜 반나절에 하나 찍었나 거의? 사실 개인 카톡을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기는 해요. 아니기는 한데 카톡을 이걸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해야 됐겠는데 타이밍을 계속 잡으려다가 카톡 답장을 좀 같이 미뤘었죠? 그러다 이제 조금 부담 왜 그렇게 봐? 좀 부담스러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제가 한 25일 9시쯤에 카톡이 왔었고 근데 제가 그걸 안 읽고 다음날 오후 12시 1시쯤까지 답장이 없었던 거예요. 확인도 안 하고. 그래서 자로가 저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카톡이 잘 되는 시간이 언제냐 라고 물어봤었어요. 궁금할 법 하잖아요. 왜냐면 좀 방해 같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진짜 얘기 안 하면 안 되겠다. 너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물음의 대답을 근데 나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 그냥 친구 하자로 해버렸어요. 근데 뭐 거기서 더 잡지는 않았고 그냥 알겠다 그렇게 느꼈으면 미안해 하고 뭐 그렇게 말았었죠. 근데 진짜 제 입장에서는 카톡이 진짜 반나절에 한 번씩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반나절 만에 뭐 연락이 오거나 뭐 진짜 하루 만에 연락이 오는 것까지 상관이 없는데 그냥 진짜 한 줄 보내고 끝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줄에 대한 답장을 보내면은 또 반나절 후에 한 줄이 막 약간 이런 식이었어가지고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뭐 일하느냐 바쁘고 막 이래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언제 카톡이 잘 되느냐. 왜냐면 뭐 주말에만 좀 잘 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오전 시간대가 편할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물어봤는데
바로 까여가지고 부담스러웠다고 하니까 사실 미안하기는 해서 이건 좀 사과를 해야겠다 싶어서 원래 거기서도 엄청 고민을 했어요. 이제 까였는데 여기서 또 뭘 보내는 게 부담일까라는 생각도 있고 근데 얘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사실 거의 이틀 정도를 그렇게 계속 카톡을 혼자 보낸 거니까 부담스러워 하던 상황에 그게 너무 미안해서 사과는 해야겠다 해서 정말 사과만 하고 이게 사유가 부담스러워서가 들어가 버리니까 카톡을 하기도 그렇고 솔직히 마음은 계속 있는데 부담스럽다고 까였다는 사람한테는 안녕 한마디만 보내도 사실 부담스러운 걸 뻔히 알아서 어쩔 수 없겠구나 하고서 이제 그냥 연락을 일절 안 하고 그러고 지내다가 그 덕분에 인스타는 팔로우가 팔로우 유지됐었죠. 그때 인스타 팔로우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근데 사실 인스타 차단까지 하기에는 너무 사과도 했고 사과도 했고 연락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난 자의식 과잉 같은 거예요. 제가 너무 그래서 그냥 제가 인스타를 그때 당시 그렇게 활발하게 했던 편도 아니어서 그냥 냅뒀어요. 그냥 내버려 뒀는데 그 상태로 한 9개월? 9개월 정도 그렇게 인스타 팔로우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그냥 서로 스토리 보면서 그냥 뭐 게시글 올라오면 서로 그냥 보고 그냥 그렇게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답장이 한번 오더라고요. 인스타 스토리 답장이. 근데 그게 한 번 여기서 답장을 주고 거기에 제가 답장을 주면은 그냥 거기서 대화가 끝나는 정도여서 저는 그때 딱 얘 그냥 나한테 크게 마음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경계도 특별히 안 했고 그 사이에 얘가 한번 연애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고 하니까 저는 이미 그때부터 그냥 친구구나 했었죠? 그냥 친구구나 해서 경계심이 풀린 상태에서 거기 클럽에 한번 간 이후로 제가 몇 번 더 레즈클럽을 갔었어요. 조금 이제 조금 나이 먹고 뒤늦게 고삐 풀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막 자주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가고 진짜 두세 달에 한 번? 그럴 때마다 나 오늘 거기 가는데 있냐고 물어볼 때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우연찮게라도 그 9개월 동안 마주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네, 실제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가 헤어진 거예요. 그냥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을 텐데. 여기 헤어졌다는 얘기를 스토리에서 보고 헤어졌구나. 그렇구나 하고 넘겼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여기서 DM이 왔는데